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유관지원센터 실현동물 연구실 황승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마우스 기초수술 파트 두 번째로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수술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 수술 기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수술 기법은 오키եկ토미, 오바리եկ토미, 유니레터럴 레프렉토미, 유니레터럴 유레터렉토미 이렇게 총 4가지의 수술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키եկ토미는 수컷의 정소를 절제하는 수술로서 오키덱토미 정소 절제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 또는 양쪽의 정소를 제거하는 외과 수술입니다. 좀 사람하고 좀 해부학적으로 다르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펫 아래쪽에 있는 테스티스와 에피디디미스 그리고 정관까지 끊어주고 제거를 하는 수술 기법이 되고 위치상으로 보면은 엉덩이 쪽에 있는데 사실 이게 스크로텀 쪽으로 해서 몸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체내강에도 존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할 때는 정소를 내려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거의 목표로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호르몬 효과를 제거를 한다거나 골다공증 연구 그리고 수컷 생식 기능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게 되고 특히 여기서 바섹토미라고 하면은 정소 절제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정소 전체를 절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관만 절제하는 수술로서요. 이렇게 할 때는 수정란 이식할 때 데리모와 암컷과 메이팅을 위한 수컷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게 위임신 수컷을 제작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오키եկ토미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컷하고 암컷의 이제 차이는 이제 항문하고 버지니아 오리피스나 아니면 페니스하고 거리가 좀 다르게 되는데요. 수컷이 훨씬 멀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 부위를 절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를 절개를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항문이나 외요도구에 손상이 쉬울 수 있어서 조금만 절제해서 최소한의 절개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키եկ토미는 실제로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고요. 스크로탈 어프로치하고 업도미널 어프로치가 가능한데 먼저 스크로탈 쪽으로 접근하는 어프로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낭 끝부분을 드레싱을 해주고요. 수동약으로 수독을 해주고요. 조금만 절개합니다. 조금만 절개하고 분리를 해주면은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5mm 정도만 절개를 해주게 되고요. 많이 절개하면 말씀드렸듯이 항문하고 페니스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절개를 하고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면 정소가 보이기는 하는데 정소를 둘러싸는 막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살짝 제거를 하고 빼면은 정소와 정소상체 그리고 스토마틱 코드가 분리를 해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테스티스하고 연결된 근육 하나를 분리해야 노출이 편하고요. 이게 마우스라도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햄스터 정도 되면 사이즈가 커서 좀 쉽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지방 조직이고요. 이건 테스티스고 이건 에피디디미스고 이게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 끝에 보면 근육이 좀 연결이 되는데 이게 크레마스터 머슬이고요. 이거를 분리해 주면은 정소가 확 많이 노출이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제거 노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수술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포마틱 코드로 묶어주게 됩니다. 수술사는 실크를 사용하는데 포제로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스포마틱 코드에는 정관, 정소 관련된 혈관 등이 지나가서 잘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게이션한 아래쪽에서 그 라이게이션한 먼 쪽, 몸에서 먼 쪽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이 안쪽을 저기를 하면 이제 출혈이 발생을 하고 출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라이게이션 위쪽 부분으로 잘라주게 되고요. 잔여 조직을 소독한 다음에 내부로 밀어주고 반대쪽 테스티스도 동일하게 실시한 다음에 피부 봉합을 실시를 하면은 수술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크로탈 어프로치가 되고요. 복부로도 어프로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피디디미 특히 정관만 절제하는 바세토미 할 때는 특히 복부로도 접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것도 복부 쪽에서 페니스 위쪽으로 한 1cm 정도만 절개를 하고 복부 중앙관에 있는 복막의 중간에 있는 리니아 알바 백선을 절개한 다음에 방광과 정소를 확인을 합니다. 지방을 잡아당기면 보통 이렇게 정소가 나오게 되고요. 정소에서 있는 부고환과 정관 등을 확인하고 노출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레마스터 머슬을 제거를 하면 노출이 편하게 되고요. 또 정삭을 묶어주고 그 윗부분으로 절개해서 테스티스와 에피디디미스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하고 잔여 조직을 소독한 다음에 복강 안으로 넣어주고
그 이후에 복벽을 봉합하고 심플 너무 좁은 구간이라 컨티뉴어스 슈처보다는 심플 인터 한 땀 한 땀 하는 심플 인터럽티드 슈처가 더 적절하게 되겠고요. 피부를 봉합한 다음에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난소절제술이고요. 오바리액토미, 오포렉토미, 난소절제술, 격주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한쪽 또는 양쪽의 난소를 외과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인 위치가 등 쪽에 많이 접근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한 신장 정도가 되고요. 신장 뒤쪽으로 이제 난소가 붙어 있어서 위치상 그 등에서 여기를 이제 허브리라고 하는데 허브리 좀 약간 아래쪽이고 등 쪽으로 위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두 개를 제거하더라도 그 등의 정중앙부만 절개를 한 다음에 접근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오바리는 마우스 오바리는 한 3mm 정도 되는 사이즈로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또 정수와 마찬가지로 지방을 빼내면은 오바리를 분리를 해서 오바리가 같이 나오게 되면 오바리를 분리를 하고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리턴해주고 봉합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버렉토미를 하는 목적은 일단 에스트로겐 이펙트 제거가 크고요. 그래서 비뇨생식기 질병이나 골다공증 그리고 특히 최근에 유선암 모델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때 에스트로겐 이펙트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오버렉토미를 한 다음에 그 관련된 유선암이나 아니면 자궁조직 쪽 질병 쪽 연구를 할 때도 오버렉토미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식 기능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등 정중앙부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에 털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소독을 해주게 됩니다. 알코올과 포비돈으로 소독을 한 다음에 등 중앙에서 조금 아랫부분의 피부를 한 1cm 정도만 절개를 하게 됩니다. 많이 절개 안 해도 분리를 하면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절개를 하게 되고요. 이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언더마이닝을 통해서 분리를 해주게 됩니다. 조금만 절개하더라도 피부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되고요. 내부 쪽에 여기쯤에 난소를 위치해서 여기를 접근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언더마이닝을 해서 피부하고 스킨과 복벽을 분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갈비뼈 뒤쪽에 옆쪽 복벽을 노출시키고 이쪽 아래로 내렸죠. 피부를 내려서 복벽을 노출시킨 다음에 5mm 정도 조금만 또 절개를 한 다음에 분리를 하게 됩니다. 분리를 하게 되면은 지방 조직이 보이고요. 이제 지방 조직을 꺼내서 난소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지방이 있는데 약간 좀 더 핑크한 작은 난소가 보이게 되고요. 이거 마우스니까 자꾸 좀 더 레드 등 큰 동물에서는 좀 약간 더 오발이나 자궁이 확실하게 더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난소를 확인한 다음에 난소 아래 지방 조직을 묶어줍니다. 이게 근데 안전하기 위해서 출혈이나 잔여 조직에서 삼출혈이 나오는 거에 대한 그 기능을 제거하기 위해서 확실하기 위해서 이제 실로 묶어주고 라이게이션을 하긴 하는데 생략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묶는 것 대신에 일렉트로 커터를 이용해서 약간 전기 소락을 해주는 방법으로 지혈이나 조직의 수복이 가능합니다. 조직의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묶어주거나 전기 소락을 한 다음에 난소를 제거하게 되고요. 또 소독을 한 다음에 다시 잔여 조직을 밀어넣어주고 만약에 반대편 난소도 할 경우에는 반대쪽 난소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준 다음에 복벽을 봉합을 해주고 피부를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이쪽 등 쪽은 다행히 마우스가 물어뜯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슈처를 해도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도 마찬가지로 복강 쪽에서 접근을 해서 제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무던상에 보면은 이제 복부 중앙에서 아래쪽 부위를 조금 절개를 하고 난소를 전부 뺀 다음에 자궁과 난소를 모두 뺀 다음에 난소만 제거할 수도 있고 자궁도 다 절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할 때는 자궁만 난소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오바리어 히스테렉토미 그 자궁까지 다 제거할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게 더 적절하게 되겠고요. 실제로 당겨보면 난소가 그렇게 쉽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난소만 제거한다 할 때는 등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훨씬 더 출자에게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쪽 신장을 제거하는 유니레터럴 네프렉토미를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퇴박적으로 이제 트랜스버스 단면인데 약간 등 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난소는 여기 뒤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신장은 어쨌든 등 쪽으로 위치를 하고
복부에서 간 뒤쪽에 위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복강 좀 상부 쪽에 위치를 하게 되니까요. 이쪽 해부학 쪽 구조를 숙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면 되겠고요.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은 신장 제거 후에 보상적인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장 C7의 질병을 유전하고 신부전 모델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드는데 실제로 한쪽 신장만 제거를 해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장을 한쪽 절개를 하고 약물 투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머지 신장도 추가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 절제하는 수술을 많이 진행을 해서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려고 하는 쪽에 털을 제거를 하고 소독을 해준 다음에 갈비뼈 뒤쪽으로 갈비뼈 끝나는 쪽 뒤쪽으로 피부를 한 1cm 정도 절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분리를 해주면 좀 넓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동일한 부분의 복막을 조금 피부보다는 조금 좁게 절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보이시는 이렇게 신장이 보이게 되고요. 실제로 뭐 간이나 비장이랑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콩팥과 같은 형태를 확인을 하면은 신장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절개를 할 거지만은 출혈이 많이 과도하게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을 직접 포셉으로 잡지 않고 주변의 지방이나 막을 잡아서 신장을 밖으로 빼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신장의 복벽하고 좀 타이트하게 붙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헤모스탯으로 클립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이 방법 또한 하지 않고 바로 라이게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을 좀 잡아당긴 다음에 라이게이션 할 수 있고요. 신장과 가능한 먼 부분으로 라이게이션 하고 라이게이션과 실 사이에서 신장을 절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잔여 조직 소독을 하고 나머지 조직은 리턴해 주시고 복벽을 심플 컨티뉴어스 아니면 인터럽티드로 추출을 한 다음에 다시 스킨도 추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뒤쪽을 다 떼면은 바로 마우스가 폐사를 하기 때문에 반대쪽은 최대 3분의 2까지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까지 절제하면은 6분의 5 네프렉토미가 되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다른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장을 절제를 하는 거였고요. 이제 유니레터럴 네프렉톰이라고 하면은 요관을 제거를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을 다 떼면은 다 요관을 절개를 하면은 동물이 폐사하기 때문에 한쪽만 수행을 하게 되고요. 요관을 전체 또는 일부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수술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관을 제거하고 막았을 때 이제 반대쪽 신장이 보상 반응도 일어나게 되고요. 요관을 묶어준 신장은 실제로 이렇게 수신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줌이 배설이 못 되고 계속 절여하기 때문에 내부에 물이 차면서 신장 실질이 괴사를 하고 얇아지게 되는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수신증 모델을 하거나 신장 실질 조직에 질환을 유도를 해서 이런 질환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됐을 때 이렇게 신장의 형태나 조영제를 넣었을 때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접근하는 방법은 네프렉토미와 동일합니다. 옆구리 쪽 털 제거를 하고요. 미드레터럴 리전이 되겠죠. 수라프른바에 미드레터럴 리전이 되고요. 피부를 절개하고 갈비뼈 끝에서 한 5에서 7mm 뒤쪽 정도가 되고요. 한 1cm 정도 절개한 다음에 동일한 위치의 복벽을 절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을 찾아서 노출을 시키고요. 신장 이제 뒤쪽 부분, 그러니까 코달 쪽에 요관이 있게 되고 요관은 포셉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해주면은 요관을 두 군데를 결철하고 그 사이를 절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 한 군데 결찰을 했고요. 위쪽까지 결찰을 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결찰을 하게 되고 그 사이를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 제거해주고 다시 또 리턴해주고 복벽 피부 봉합해주면은 수술이 종료가 되겠고요. 이렇게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4가지 수술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직접 해보실 때에는 수술 기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최대한 정확하고 최소한의 손상을 주는 수술로 동물 회복에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꼭 항상 소독과 항생제 처치 그리고 진통제 처치는 수술 후에는 꼭 처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진행했던 마우스 기초수술 기법 파트 2 강의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